진행을 맡은 정국채 팀장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의 김기철 센터장님을 모시고 두 번째 이슈인 유전자 변형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기철입니다. 최근 GM 밀 재배와 관련되어 뉴스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특성을 지닌 품종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HB4라고 하는데요.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이 밀은 아르헨티나의 바이오세레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개발한 유전자 변형 밀입니다.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이른바 가뭄 내성 지닌 그런 형질을 지닌 그런 밀이고요. 또 여기에 글리포시네이트라는 제초제에 강한 그런 성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서 전체 밀 재배 면적의 약 0.8%에 해당하는 5만 5천 헥타르에서 가뭄 내성 밀을 재배했는데 그 결과 일반 밀보다 단위당 수확량이 약 20% 정도 많아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밀에는 해바라기 유전자를 이용했다고 하던데 개발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의 어떤 과학자가 해바라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분이 부족할 때 다른 유전자를 조절해서 해바라기가 가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유전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밀에 도입해서 가뭄에 견디는 그런 밀 품종을 개발한 것입니다. 지난 6월 말 미국 FDA는 바이오세레스가 제출한 안전 및 규제 정보들을 검토한 결과 HB4 밀의 안전성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며 시판정 검토 또는 FDA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발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 FDA는 소위 말하는 자발적 협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GMO를 상업화하기 위한 어떤 핵심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걸 마쳤다는 얘기는 사실상 판매 승인에 해당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GM밀을 수출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 미 농무부의 승인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 재배는 아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하튼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가뭄 내성 GM밀이 유통되고 판매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발표에서 바이오세레스는 호주에서 재배 승인을 진행한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진행 상황과 그 의미가 어떠한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뭄 내성 밀 품종에 대해서 최초로 재배 승인이나 식품 사료 승인을 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2020년에 완료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걸 개발했던 바이오세레스사 CEO가 GM밀 국제화의 다음 단계는 호주라고 지난 6월에 발표를 하면서 2024년에 호주의 재배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시험 재배를 시작하고 내년에 그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호주, 미국, 브라질 등을 시작으로 해서 GM밀의 상업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르헨티나 이외에 GM밀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나라 중에 브라질이 있습니다. 이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바로 이웃 국가죠. 2021년 11월에, 그러니까 작년 11월입니다. GM밀로 만든 밀가루에 대해서 수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GM밀의 식품 이용을 허락을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호주에서 승인 절차를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라든가 기상이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미 등 고창지대 가뭄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아르헨티나의 GM밀의 재배와 유통이 잘 안착이 되면 아마 세계적으로도 재배와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GM밀 상업화의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른바 주곡 작물이라는 것에서 최초로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또 다른 주곡 작물이 쌀이 있는데 쌀 같은 경우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포함된 소위 황금쌀이 상업화가 이제 필리핀에서
거의 마무리되면서 최종 등록 단계, 종자를 등록하는 그런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따라서 콩이나 옥수수 같은 기존의 어떤 사료나 가공 작물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GM에서 범위를 좀 벗어나서 밀이나 쌀 등 주곡 작물로 GM 작물의 상업화가 향후 몇 년 이내에는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국내에 수입된 사료용 밀에서 GM 밀이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시판된 HB4 밀과 관계는 어떠한가요? 예, 그게 이제 2016년에 발생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당시에 적발된 밀은 이번 가뭄 내성 밀과는 전혀 다른 거고요.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제초제 내성 밀입니다. 이 밀 품종은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CM 제보를 했다가 제거했던 것인데 엉뚱하게 그 아르헨티나에서 선적된 사료용 밀에서 발견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 항의를 받은 그 아르헨티나 당국에서도 해당 밀이 왜 혼입되었는지 그 경로와 이유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GM 밀이 혼입된 사료용 밀 7만여 톤 모두를 전량 반송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입 밀에 대해서 검역도 좀 강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GMO 제품의 상업화가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미승인 GMO 제품의 유입이나 유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유출이나 유입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 지름길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입 시 검역 과정을 좀 꼼꼼히 해서 미승인 제품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이제 가공 목적으로 승인된 GM곡물이 꽤 있는데 이 GM곡물이 수입한 이후에 유통 과정에서 또 환경 유출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 사후 모니터링이나 제거 작업 이런 걸 철저히 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역과 사후관리 운영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야 되고요. 그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미비점을 잘 고쳐나가고 또 필요한 경우면 법제도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안전관리제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운영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